안녕하세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이번 주에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좀 의아한 질문이었어요.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게 들어있는 눈 영양제를 흡연자가 먹으면 폐암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는 걸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영상이나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접한 순간 떠오른 건 베타카로틴이었어요. 베타카로틴이 폐암 유발한다는 건 유명하잖아요. 아니 근데 루테인이 그런 내용이 유행한 적이 있었나? 진짜 그런 논문이 있나? 하고 아주 열심히 자료들을 찾아서 이 정보들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지 이 영상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계적으로 아셔야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해요. 영상 시청 시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보셔야 이러한 정보들에 속지 않으실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 내용을 말하는 영상이나 글들은 내실도 없고 근거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 자잘한 근거를 말을 왜곡해서 일반인들을 겁을 주는 식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루테인을 먹었을 때 여성이 폐암에 더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논문도 들이밀면서 여성분들 겁을 주는 것도 있고요. 흡연 여부 관계없이 루테인 먹으면 폐암 걸린다는 말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식약처 자료를 인용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던데 이따가 좀 뒤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REDS, 어레즈라는 안질환 연구가 있어요. Age-Related Eye Disease Study라는 미국 국립안연구소가 주도한 대규모 다기관 임상시험인데요. 안과 분야, 특히 연령 관련 황반 변성과 영양학적 개입을 다룬 연구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표준적이며 대표적인 임상시험으로 꼽히고요. 이 연구는 보충제나 특정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안과 의사들이 황반 변성 환자에게 영양제를 권장할 때 바로 이 어레즈 포뮬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어레즈 1 연구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4,70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항산화제와 아연 보충제가 백내장 진행 억제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고위험군 환자에서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아연, 구리 조합을 섭취하면 진행성 백내장 위험이 약 25% 감소했지만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에게 폐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에게 좋지 않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베타카로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계에 속하는 성분이에요. 카로티노이드는 식물과 일부 조류, 미생물에 존재하는 천연색소 계열의 화합물인데 크게 카로틴류, 잔토필류로 나뉩니다. 여기서 카로틴류에 베타카로틴이 있는 거고 잔토필류에 루테인과 제아잔틴, 크리토잔틴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카로티노이드 안에 어쨌든 있으니까 성분 자체가 흡연자 대상으로 폐암 발생 확률을 올린다고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카로티노이드계 전체가 그렇다고 잘못 이해한 거죠. 사람의 망막을 구성하는 것 중에 이 카로티노이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루테인, 제아잔틴, 그리고 메소제아잔틴이 황반의 고농도로 존재하고 이 세 가지를 묶어 흔히 황반색소라고 부릅니다. 이 황반색소가 청색광, 블루라이트를 걸러줘서 망막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거나 황반변성 진행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이지만 망막에 직접적으로 축적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체내에서 비타민 A, 레티놀 전구체로 사용되어 시각회로, 로놉신 합성에 간접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베타카로틴이 문제였던 거지 루테인이나 제아잔틴이 폐암 발생 확률을 올린다는 말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레즈2 연구가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진행되었는데 기존 연구의 베타카로틴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으로 교체하고 오메가3 지방산을 추가해서 효과를 확인했는데, 오메가3는 백내장 진행 억제에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흡연자에게서도 루테인이나 제아잔틴이 폐암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어레즈2 연구의 결과로 나온 조합이 오늘날 백내장, 황반변성, AMD 진행 억제를 위한 표준 보충제로 널리 사용되고 전 세계 안과 의사들이 황반변성 환자에게 권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연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준 성분은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그리고 구리입니다. 그리고 루테인이 폐암 확률을 높인다, 루테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근거로 들이민 자료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좀 보세요. 제목이 베타카로틴, 레티놀, 라이코펜, 루테인 보충제의 장기 사용 및 폐암 위험. 바로 이 논문의 연구 결과에 단일 보충제로서 베타카로틴, 루테인, 레티놀 이러한 보충제 복용이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루테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봤을 때는 그러면 진짠가 보네 하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거의 8만 명이나 되는 아주 대규모 실제 연구니까 혹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명확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장난이었죠. 첫째, 이 논문의 대상자 77,126명 중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루테인 개별 보충제 사용자는 약 1% 미만이에요. 이미 표본수가 아주 매우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남성은 폐암 발생 위험 데이터가 유의하지 않고 여성만 유의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요. 결론 도출을 위한 표본 인구의 수부터 굉장히 부족한 논문입니다. 둘째, 이 연구는 바이탈 연구입니다. 영양제와 생활습관 같은 게 암을 비롯해서 만성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 미국에서 설계된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입니다. 코호트라는 건 특정 시점에 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연령대나 지역이나 생활습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는 것은 연구 시작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이 논문을 신용하지 못할 이유 한 가지를 찾으셨나요? 바로 실험 대상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 이 논문의 연구 방식은 원인과 결과의 시간 추적이 가능하니까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에는 좋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무작위가 아니라 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기서 이미 무작위로 대상을 배정하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루테인이 흡연자나 특히 여성에게 폐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자 본인들이 설문지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틀릴 확률이 높아요. 총 24쪽의 설문지를 실험 대상자 본인들이 작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또 우리랑 다르게 매사에 대충하거나 건성건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데이터의 신빙성에 구멍이 보이죠. 넷째, 앞뒤가 맞지 않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레즈2 연구에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폐암 위험 증가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일반 채소나 과일 같은 음식으로 먹는 카로티노이드 같은 것들은 폐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또 다른 기존 연구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연구들은 다 루테인이 폐암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논문만 루테인이 폐암에 위협적이다 라고 나오는 거라면 이 연구 결과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표본수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이 부분이 바로 논문에 있는 루테인 폐암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Total Lung Cancer Cases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N값이 52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21은 실험에 참여한 7만 명 정도의 사람 중에서 추적 관찰 기간인 약 4년 동안 새롭게 발생한 폐암 환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대상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밑에 Adjusted Hazard Ratio 95% CL이라는 게 있는데
왼쪽이 HR이라고 해서 위험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드저스티드가 붙어서 연령, 성별, 흡연력 등의 혼란 변수를 통계적으로 보정했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루테인 보충제를 먹었네 안 먹었네만 비교한 게 아니라는 거죠. 1이면 위험 차이가 없고 1보다 높으면 위험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CL은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해서 신뢰 구간을 뜻합니다. 옆에 HR에 나타내는 그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어느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여주는데요. 루테인 항목을 보니까 10년 넘게 루테인을 복용한 경우이고 루테인을 안 먹은 사람은 그냥 1, 이거를 기준값으로 두고요. 복합 영양제로서 루테인을 먹은 사람은 HR이 0.94로 오히려 안 먹었던 사람들의 1보다 위험도가 낮게 나왔네요.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고 No Use의 1이라는 수치는 그냥 기준점의 수치인데 어쨌든 루테인 많이 먹는다고 폐암 걸린다고 발표한 논문의 주제와 반대되네요. 그리고 루테인만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었을 때 HR이 2.02, CL이 1.28, 3.17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루테인만 들어있는 개별 영양제를 먹었을 때 폐암 발병 확률이 2.02배이며 이게 95% 확률로 1.2배에서 3.17배로 보인다는 통계값입니다. 루테인 영양제를 안 먹은 사람들의 폐암 확률을 1로 놓았는데 복합 영양제로 먹은 루테인은 오히려 확률이 떨어지는 게 좀 의아하고 또 N값 자체가 521명밖에 되질 않아요. 이 수가 적으면 CL 구간이 넓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 코호트 연구 특성상 수천 건의 수만 건의 N값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 정도도 중요한 데이터라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루테인 섭취량이 폐암 발생 확률과 비례한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인 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CL 값이 1.28에서 3.17이잖아요. 1.2배에서 3.17배까지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사건 수가 충분히 많지 않다는 걸 반증해주죠. 근데 이 CL 값이 최소값이 1은 넘기 때문에 위험성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의 Materials and Methods, 재료 및 방법의 Statistical Analysis, 통계 분석 부분에 콕스 비례 위험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폐암 위험 연관성에 대한 비율을 측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콕스 비례 위험 회귀 모형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몇 명 걸렸다 안 걸렸다가 아니라 추적 관찰 기간, 연령, 성별, 흡연력, 운동량, 섭취량 등을 모두 반영해서 위험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자면 루테인만이 요소가 아니라 그냥 이 연구에서 폐암 발생 위험 곡선의 차이를 모델링해서 나온 결과가 여기서는 Adjusted Hazard Ratio HR이라는 거죠. 그게 이 논문에서 폐암 발생 확률 2.02배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또 마지막 디스커션, 고찰이 있었는데요. 아까 표에서는 안 보였는데 이 연구진들이 루테인 자료를 종합할 때 루테인 보충제 사용은 본 연구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드물었기 때문에 비사용자 멀티비타민 같은 그룹으로 나누었고 개별 루테인 보충자 사용자군에서 폐암 사례가 단 2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2명의 폐암 환자 가지고 폐암 발병 확률이 2배 올랐다고 보고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뒤에다가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일부 분석에서는 통계적 힘이 제한된다. 특히 성별, 흡연 여부 보충제 형태에 따른 세부 분석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논문을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논문이. 결과가 자극적인 제목이랑 폐암 발병 확률을 2배라는 포인트 때문에 잠깐 관심 받을 뻔했던 거지, 사실상 이 루테인 폐암 확률 관련해서는 사람들에게 루테인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건 전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연구는 대상자가 무작위가 아니라서 항시적 위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요. 또 기존 연구들과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보이지만 그걸 입증할 만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게 불가하고, 연구진들이 흡연이나 운동, 음주 같은 통계 요인들을 보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근간이 되는 섭취량이나 성분 관련 데이터를 참가자 본인들이 작성했다는 것에서 이 논문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폐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파일이 나온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마리골드 꽃 추출물, 여기 루테인 써 있죠? 섭취 시 주의사항에서 원래는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에서 오른쪽과 같이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여기 2번에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리키면서 식약처도 루테인 섭취를 막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날조된 정보를 나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도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멀쩡한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보세요. 여기에 루테인 섭취는 금지한다는 말이 아니죠.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하죠. 그쵸? 루테인이나 제아잔틴이 흡연자 대상으로 정말 폐암 확률을 증가시킨다면, 아니 흡연자가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할까요? 바로 발암물질로 지정해서 해외에서 반입 금지 성분으로도 하고 제조도 못하게 하고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엄청난 파란을 가져올 사안이 될 게 분명한 내용이죠. 근데 어때요? 주위에 루테인 영양제들 아주 많고요. 그 중에서도 좋은 제품들 많고, 사람들도 어때요? 누구나 눈영양제 많이 먹고 만족하잖아요. 그랜드뷰 리서치라는 곳에서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루테인 시장을 약 3억 6천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어요. 한화로는 약 4,860억 원이에요. 홍삼이 1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홍삼에 비하면야 적지만 루테인 영양제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넣어야 하는 주의 문구를 넣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루테인을 막거나 섭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거죠. 저런 논문 결과가 있는데 식약처가 또 그냥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또 욕먹어요. 루테인 먹으면 폐암 걸린다는 논문이 있는데 제정신이냐?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자, 결론. 루테인이 폐암을 발생시킨다는 건 날조된 정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 이를 증명할 데이터가 없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루테인이 안구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더 많으며 또 이와 반대되는 상반되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이다. 저도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당연히 조회수도 신경 쓰고 하지만, 그 정보를 내가 조회수 올리려고 관심을 끌기 위해 이렇게 왜곡을 하거나 심하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는 안 되겠죠. 저도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틀린 내용, 다음 영상 주제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